수동적인 분노를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 거야 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 말에는 대답도 잘해주던 친구가 유독 내가 꺼내는 말에는 집중도 안 하고 대답도 없을 때, 다른 부하 직원들한테는 개인적인 부탁을 맡기지 않던 직장 상사가 유독 나한테는 오만 가지 잡일을 다 떠넘길 때, 다른 형제, 자매에게는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는데 유독 나에게만 잔소리하고 터치하는 부모님.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치욕 중 하나일 것이에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무시당하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점점 빠지게 되죠. 내가 너무 무시당하기 쉬운 문제 있는 사람인 걸까? 물론 무시를 당하는 사람보다 무시를 가하는 사람이 더 잘못된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제발 나를 무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단순히 호소하는 건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상대방이 이 말에 특별히 미안함을 느껴 무시를 멈춰주는 것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반면 내가 스스로 상대방의 무시를 유발하는 행동들을 알고 그런 행동들을 줄이게 된다면 당신은 충분히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는 있을 거예요. 심리학 아카데미 누다심 대표의 저서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 에서는 상대방의 무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와 평소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화내는 것을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려 하지 않죠. 하지만 상대방은 화를 내지 않는 당신보다 화를 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공손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부정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간사한 면이 있어요. 이 친구가 화를 내지 않는다고 그것을 고맙게 여겨 더 잘 대해주기보다는 이 친구는 화를 내지 않으니 내 행동을 딱히 조심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욱 많죠. 막상 화를 내면 내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화를 못 내겠다고요? 맞아요. 우리 사회는 화를 겉으로 표출하는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노를 불과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해보세요. 불은 뜨겁고 화상을 입힐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어둠을 밝혀주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꼭 필요한 존재죠.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타인에게 부당한 일을 겪을 때 화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웃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꼭 화내야 될 상황에 화를 내지 못해 상대방에게 호구를 잡히는 것보다 화를 내서 그 순간 조금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땐 조절되지 못한 분노로 표출되기 때문에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결과가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나는 참다 분노가 터졌을 뿐인데 상대방의 눈에는 갑자기 혼자 급발진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크죠. 그럼 조절된 화는 무엇이냐? 상대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목적이 아닌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부당함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화를 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수동 공격 성향이 있는 경우예요. 수동 공격 성향이란 자신의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소심하게 표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의 잔소리에 단 한마디의 대꾸 없이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자신이 역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와 같이 자신도 마찬가지로 수동적인 분노를 보이고 있는 상대를 또 무시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돼요. 수동적인 분노를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 거야 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은 또 이걸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저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를 지식의 저주라고 불러요. 특히 서로 친한 관계면 서로를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지식의 저주는 더욱 심해지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이미 스스로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남들 또한 자신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볼 것이라고 믿게 돼요.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감히 저 사람과 어울릴 수준이 아니야. 이런 믿음들은 무의식 중으로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되고, 상대방은 당신의 이런 행동들을 보며 만만함을 느끼고 무시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속으로 판단을 내려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본다면 당신은 믿음대로 진짜 만만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도 어느새 당신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이제 상대방의 무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또 나중에 찾아올게요.